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관본권은 안 봤으면 안 본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저희 방송이 왜 옛날 것만 하느냐 지난 것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미래의 선행지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선행학습 시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특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관본권 띠지 분실 사건 수사 상설 특검 임명이 됐습니다. 이 관본권 띠지 분실 사건 특검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 요행이 매우 우연히 한국은행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예. 근데 또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한국은행에- 커리어의 직업이 꽤나 제법 많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보기 전에 한 4년 근무했었어요. 근데 뭐 돈을 만지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때 신입사원 때 지점에 약간 연수 비사에 가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은행 그 지점 아래에 있는 금고를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겠습니다. 실물로 본 금액 중에 제 일생에 가장 많은 금액을 실물로 봤습니다. 나르코스 3천억 같은 데나 오. 네, 그 정도. 야, 진짜 습기 찰까봐 걱정되겠네요. 보는 즉시. 아주 쾌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쾌적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돈을 그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 옮겼던. 뉴스에서만 본 적 있어요. 네 그걸 직접 봤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제 돈이 아니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관본권을 직접 본 적이 있는 드문. 그렇죠. 그때 이제 보긴 봤죠. 근데 이 관본권 띠지 부지 사건이 이제 불거진 게 그 건진법사에서 발견된 관본권이 네. 발견되면서 이걸 압수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소식이 그냥 뜸하다가 맞아요. 두 번의 기사가 납니다. 한 번은 JTBC에서 관본권이 있다. 이렇게 있다. 네. 두 번째는 관본권의 띠지가 없어졌다. 없어졌다. 두 번 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관본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이 안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 한번 여기 등장 인물부터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이제 등장 인물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박건욱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수사의 실무 책임자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최재형 검사. 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임 검사고 압수를 현장에 가서 이제 압수를 담당하는 수사 계장들을 지휘하는 그 검사입니다. 그 기분 나쁘다고 마이크 이렇게 했다가 네, 그렇죠. 서영교 예. 의원한테 엄청 깨졌던 예, 그분이 저분이고 그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박건욱 부장검사가 팀 리더인데 예. 이분이 안 나오시는 바람에 예. 저 수사관들이 예. 주요 빌런인 것처럼 보여서 예. 온 나라의 비난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사람이 이주연 수사계장이고 그다음에 네. 최선희 수사계장 이 두 사람은 최재형 검사 방에 있는 계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익히 잘못 봤던 말씀드렸구나. 이 두 사람. 이두 사람. 네, 이 두 사람. 예, 여기는 이제 검사실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압수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음. 압수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가 김정민 수사관, 네. 두 번째가 남경민 수사관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압수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현장에서 압수를 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각 검사실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압수물을 검사실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압수계라는 그 별도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있고 거기다가 보관합니다.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건 예, 예. 어느 수사기관이나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마약을 했는데 검사실가 마약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네. 아주 쉬운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압수계에 접수를 해서 압수계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건 한번 쭉 살펴보죠. 2024년 12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 있던 이후죠. 그렇죠. 내란이 있고 다다음 주입니다. 네, 검진법사 전성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1억 6,500만 원을 발견을 합니다. 1억 6,500만 원. 기사 나온 얘기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이 돈도 정치자금 위반의 어떤 의심이 갈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을 해서 압수를 한 거죠. 네. 압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19일 날, 그러니까 수사팀, 그러니까 이틀 뒤에 수사팀에서 개수를 위해 압수계에다가 개수를 요청하고 압수계에 맡깁니다. 이게 이제 이 아까 말한 그 수사계장 2명, 압수계장 2명이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렇겠죠. 19일 날. 네. 그리고 나서 1월 9일 날. 이제 내란 진압이 막 되고 뭐 체포 안 되고 막 이런 와중이죠. 그 와중에 최재형 검사가
관봉권의 띠지가 없는 거를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날 남경민 수사관을 질책을 해요. 네. 국회 가서 영원히 영원히 없던 것처럼 말씀하시던 그분이죠. 네. 그분을 질책을 하는데 특이한 건 이렇게 질책까지 했는데 박건욱 부장검사에게 보고를 안 합니다. 담임한테 말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과연 안 한 건가? 그렇죠. 이게 약간 첫 번째 의문이고. 네. 그리고 나서 2월 3일 날 최재형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천안지청으로. 그것까지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예, 이동하고 네. 후임자가 안준석 검사였어요. 근데 이때 이 안준석 검사한테도 요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벌어질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건 남경무 수사관의 질책을 했다는 거는 그 방에 있는 계장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알고 사주고 남경민은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압수계도 알고 있어요. 근데 부장검사한테도 말 안 하고 자기 후임한테도 말 안 해요. 후임은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아까 이주연 그다음에 최선영 그냥 같이 일하는 그 검사한테도 네.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고 그러다가 2025년 4월 23일 날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하는데 뭘 단독 보도하냐면 관봉권이 발견됐다. 그때부터 관봉권이라는 말을 기자들이 열심히 배워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사가 의미가 있는 게 그 네. 전까지는 관봉권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관봉권인지 예. 아니면 그냥 돈인지 예. 네. 몰랐어요. 근데 이때 JTBC에서 처음으로 관봉권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네. 아, 압수한 게 관봉권이었구나를 그때 안 거죠. 그러면서 그 발권 날짜가 윤석열 정부 출범 4월 뒤에요. 나중에 이따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고. 네. 그리고 난 24일 날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박건원 부장검사가 JTBC 보도 이후에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띠지 분실과 경위를 보고를 받습니다. 이날 받았다는 거예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신흥석 검사장이 박건욱 부장검사도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고 대검에 보고를 했더니 일단 수사에 집중해라 라고 해서 감찰도 안 되고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덮어집니다. 팀 전체가 그렇죠. 그 증거를 훼손하고 훼손했다는 사실을 5개월 동안 감췄고 팀 리더는 그걸 5개월 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 열심히 해 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때 JTBC 보도는 띠지 분실을 보고한 게 아니에요. 띠지 분실을 보고한 게 아니라 관목은 있다는 것만 보도한 거고 이때 대검은 띠지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2025년 8월 18일 KBS에서 압수물의 스티커 띠지가 모두 분실했다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언론인들이 의문을 내놨어요. 관봉권? 관봉권은 일정한 돈이 묶여있는 신권의 다발이고 그걸 포장해 놓은 건데 비닐과 종이로. 그러면 그 관봉권 자체로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관봉권이에요. 아, 의리의리합니다. 이게 의리하죠. 네. 여기 보면 5만 원권이고 네. 5만 원권인데 여기 보면 자 한번 산수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돈 여기 높은데. 간단해요. 요 10개잖아요. 네, 진짜 산수시키시네. 10개. 네. 하나가 5천만 원. 그러니까 네. 10개니까 5억 원이지. 아, 네. 5억 원.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가 딱 네. 5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저걸 딱 봐요. 네. 근데 본 사람이 네. 아니야 이건 4억 9천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네. 다음번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실제 건진한테 압수됐던 그 관봉권이에요. 날짜가 2022년 5월 13일로 돼 있죠. 아, 취임하고 며칠 뒤네요. 네, 5월 10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그 3일 뒤에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닐로 싸대는 거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게 된 돈이냐면 그 새책 만화책 그 도서관에 그 서점에 가면 만화책이 비닐로 밀봉돼 있잖아요. 만화책은 보지 말라고 비닐로 해놨죠. 예, 그러니까 보지 않게 돼 있으면 뜯어진 흔적이 없으면 아무도 안 본 거죠. 그렇죠. 이 돈이 그런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무나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저같이 한국은행에 있었던 사람은 봤겠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못 봤어요. 5천만 원의 현금을 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비닐로 완벽하게 밀폐 포장된 형태의 5천만 원을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본을 압수수색 직원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인상 네. 우리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보고 기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카드만 평상시에 쓰고 뭐 모바일페이만 쓰시는 분들은 요즘 신권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만 원 몇 장이 있는 건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저 관봉권 모양으로 생긴 돈을 보면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이상하죠. 그리고 압수계라고 쳐요. 그 범죄의 증거물들을 보관하는 곳에 계신 분들이라고 쳐요. 거기라고 해서 관봉권이 허구한 나라 오갈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그 범죄의 대가로 관봉권을 주고받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내가 신문을 한번 봤다라고 하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인생에 의미 있는 날. 그렇죠. 5천만 원을 손으로 만져보는 걸 그것도 빳빳한 종이고 완전히 밀봉되어 있다가 한국은행 거기다가 날짜까지 써가지고 금액까지 써있는 그 돈을 봤다면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 아니 포장된 슬램덩크 1권 본 것도 기억나는데. 응. 근데 안 봤다면 기억 못하겠죠. 예. 근데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이상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수사관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네. 자, 먼저 최선영 그 수사계장 한번 진술을 한번 봐봐요. 들어보세요. 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발견했다는 진술은 맞아요. 마이크가 나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돈을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는 네. 이제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연 진술이에요. 이 사람도 검사실에 있던 사람. 네. 아까 말한 최선영도 압수한 사람이고 이주연도 압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압수계에 갖다 준 사람이에요. 네. 최선이랑 둘이 같이. 자, 들어보죠. 이 압수계 접수하실 때 네. 원형 보정 지시 얘기하셨나요? 저는 원형 보정이라는 말 대신에요. 그거는 문어적인 표현이라서 검사님들이 지시 내릴 때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원형 보정이라는 말 대신에 네. 비닐 포장된 5천만 원은 한국은행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밀봉되어 있으므로 셀 필요 없다. 포장과 띠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수리해달라 이렇게 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비닐 포장을 뜯지 말고 수리해달라고 하셨고 예, 명백하게 압수계 그 말을 당시 했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받았겠죠? 네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장 두 사람 모두 접수계를 의심해달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지금 두 사람 다 그대로 갖다 줬다라는 말이고 이주연 그 회장의 말은 원형 보존은 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뜯지 말라고 말한 건 맞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남경민 그 압수계 그 진술을 한번 들어보죠. 네. 아까 압수조사와 압수물 총목록에 현금 3,300매, 5만 원권 3,300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비닐과 띠지와 포장을 포함한 현금 3,300매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입니다. 압수조사와 압수물 총목록을 압수계에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경민 수사관은 3,300매가 우리한테 맡겨진 거다. 띠지와 그 스티커 부분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특이하죠?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우리한테 들어왔다. 예, 예. 우리에겐 목록으로만 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남경민의 다른 진술들을 보면 자기는 그 관봉권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김정민 그 수사, 그러니까 제일 유명했던 네. 그분, 눈 잘 돌아가는 그분. 그렇죠. 한번 들어. 근데 그 감봉권이라는 사실을 저도 4월 달에 처음 알고 원형 보존 지시는 구두로 받으신 기억은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름 말씀하세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선영 계장님입니다. 최선영 계장이잖아요. 네, 최선영 계장이 와서 원형 보존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김정윤 수사관 최선영이 와서 원형 보존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고 네. 자기는 관봉권이라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모르죠. 이제 4월 달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음. 4월 이전에 관봉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관봉권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않으니까요. 잊지 않아요. 돈이 주는 그 포스가 있어요. 잊지 않아요. 네, 돈이 주는 포스가 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음. 이주연 계장, 그러니까 검사실인 이주연 계장은 포장 밀봉하고 셀피를 없다고 말했다고 하고 음. 최선영은 원형 보존이라는 말도 했다 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김정민은 관봉권을 본 적이 없고 기억도 없다고 해요. 음. 그리고 남경민은 총 목록에 3,300매라고 기재한 건 수사팀이지 음. 자기가 기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는 3,300매가 맞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가지를 합쳐봐야죠. 네. 보면 잊혀지지 않는다. 예. 근데 본 사람은 이 남경민 수사관은 3,300장인 걸로 기억한다. 예. 이건 거의 부처예요. 관봉권을 봤는데 종이 숫자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것은 그저 종이 3,300장에 불과하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약간 네. 이제 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어떤 추리를 하게 됐어요. 아, 좋아요. 대질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예. 저희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이주연 계장과 증인이 총무국에 인계할 때는 그대로 비닐채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은 누가 담당이었어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그때 당시 압수계에 남경민 수사관님과 김정민 수사관님께 인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인 수사관이 뭐라고 하냐? 원형 보존은 현금만 의미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수사 계장들은 다 원형 보존이라는 게 비닐 그대로 있는 게 원형 보존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 말이 허공으로 가잖아요. 네. 김정민 저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돈을 종이죽으로 쓰지 않고 종이 모양대로 주었다 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상상의 나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이상한 대목이 이거예요. 아까 말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관봉권은 안 봤으면 안 본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안 봤으면 나 본 적 없다 하면 맞아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야. 확실합니다. 예, 그건 확실해요. 네. 자, 이거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럼 아까 두 분 답변에서도 이 띠지를 누가 해체했는지 서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압수물 수리는 김정민 수사관이 했는데 네. 관봉을 해체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떠세요, 김정민 수사관은? 지금 아까 기억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해체 안 했구만. 딴 사람이 했구만 해체를. 기억 말씀해 보시죠, 김정민 수사관. 네, 저도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이 제대로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요. 딴 사람이 해체. 자, 앞에서 그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박유준 PD가 그 자막을 넣어줬어요. 우리 메인 보컬 서영교 의원이 유도 신문을 하죠. 그죠? 딴 사람이 했구만. 네. 자, 결국은 지금 둘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봉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추리 연습. 예.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문제된 이제 그 메모 있죠? 네. 메모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유명한 거죠. 남들 다 폐기의 병신들아. 이게 지금 써 있는 대로 읽은 겁니다. 예, 이렇게 네. 써 있어요. 비읍시옷들아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시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요 사세를 쭉 추천으로 딴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죠. 자, 검사실 계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러면 검사실에서 뜯었어요. 관봉권을. 검사실에 뜯어서 해체된 종이를 들고 돈만 들고 3,300만원을 들고 압수수색을 갔겠죠. 네. 그럼 압수수색 직원은 간단해요. 난 관봉권 본 적 없는데? 라고 하면 돼요. 하면 끝나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안 해요. 네. 응.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지 네. 관봉권 본 적 없다는 말을 안 해요. 따라서 그 검사실에 있던 이주연 최선영의 말이 사실이면 네. 저 두 사람이 띈 거예요. 맞아요. 저 중에 누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설령 내가 했어도 그냥 폐기한 게 맞는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경희 수사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받은 거는 3,300매지 관봉권인지는 관봉권인의 그거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3,300만 원 받았을 거로 처리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은 김정민과 남경윤이 해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해체한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검에서 그 감찰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수사로 전화를 했는데 수사를 전환하고 나서부터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계속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 상설특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수사에서 뭐가 궁금하냐? 자, 누가 거짓말을 하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럼요. 남경민 그 압수 계장의 그 계장은 거짓말하는 거 저는 추측이 되는데 그리고 그 문구들이나 말의 태도를 보면 설령 내가 뜯었으래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변명을 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두 가지가 이상해요. 첫 번째, 최재형 검사는 왜 부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나?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안은 남경민에게 질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그 검사실의 계장들은 다 알고 압수계 직원도 다 알아요. 그렇죠. 풀어졌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거를 부장한테 보고를 안 해. 부장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네. 아랫사람은 혼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혼냈는데 수사를 하고 싶은 의지가 사라져서 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그렇죠. 이상한 상황이 완성돼요. 보통은 보고를 했는데 수사기가 사라졌겠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방금 그 말씀 하는 게 수사를 잘 하려고 질책을 했는데 네. 보고를 했더니 수사의지를 그 수사를 꺾어서 내려오겠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거짓말은 위에다 보고했는데 뭉갰다. 야 임마 난 못 들은 거야 나가.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거를 수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은폐됐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처음부터 이상하잖아요. 네. 이 검사방에 있는 직원들과 압수계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이득을 얻는다고 자기들이 증거를 해체하고 왜곡합니까? 그 지문이 가득한 그 비닐을 왜 없애요 자기들이. 진짜 이득이 있거나 진짜 위기에 처했을 사람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측은 어쨌든 압수계 직원이 실수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실수일 수도 있다. 실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뭔가 그것까지 지시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까지 과연 했을까? 아 부장검사쯤 됐다면 네. 그 증거를 없애버려서 얻게 될 후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실수여도 네. 여전히 이걸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좀 더 좀 그럴듯한 가정은 뭔가 실수를 했더니 아유 어쩔 수 없네 잘 됐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것도 성립되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없앴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갑자기 관봉권을 보는 순간 스미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와 해체해보고 싶어. 프레셔스 하면서 해체해서 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위에서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거기서부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검사가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수사팀은 부장검사와 거의 한 몸이에요. 그리고 당당하면 왜 안 나와요 국회에 네. 부장님이. 그래서 저는 보고를 안 하고 떠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보고를 했을 건데 보고 자기 선에서 그냥 묻기로 한 것.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 검찰은 종종 그러나 봐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다 떠넘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게 좀 조폭 같잖아요. 네. 가급적 아래쪽이 책임지려고 하는 걸 도덕률로 보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압수계 직원도 책임을 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억 안 나는 걸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재까지 아무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네. 결론이 나오는 바람에 특검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두 번째는 뭐냐. 자, 최재현은 그랬다 쳐요. 두 번째 4월 25일 날 JTBC에서 관봉권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나서 아직 사람들이 띠지 분실을 몰랐을 때 왜 네. 대검은 이거를 조사를 안 했을까? 깔고 앉았느냐. 네. 지금 최재형 검사는 말에 의하면
부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후임한테도 보고 안 하고 뭉개고 갔다가 4월 25일 날 발각된 거예요. 네. 근데 대검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지금 직접적인 이유예요. 특검이 예, 예. 성립된. 그러니까 두 가지죠. 보고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보고를 안 했는데 뭉갰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보고했는데 보고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의 특성상 네. 안 보고하고 뭉개고 있으면 위에서 거대하게 혼낸다. 그렇죠. 근데 보고를 했는데 야, 난 못 본 걸로 해라고 해서 못 본 걸로 덮고 있으면 지금과 같은 4월 이후의 반응이 좀 더 설명이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대검은 뭐라고 했냐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이후에 조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고의로 누가 훼손한 거라면 그런 사람을 계속 수사하게 두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중에 이게 고의로 훼손한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는 걸 밝혀내야 그 수사팀 계속 수사하는 게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검은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그냥 덮자. 시간을 끌자. 오늘 이제 그 패스트트랙 그 선거 났잖아요. 그렇죠. 6년을 왜 끌었겠어요? 사람들이 좀 잊혀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지. 그거 참 잘합니다. 네. 네. 기다렸더니 이제는 의원직 상실형 안 해도 되는 걸로 사람들이 대충 화가 그냥 사그라져 있는. 그러면 아까 기초평론가가 설명한 게 맞는 거예요. 국회법 위반 400을 주려고 나머지 벌금 2천만 원을 준 거다. 그쵸? 여론 눈치 봐가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선거 사건을 그 형사 재판을 해봤는데 선거 사건은 보통의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유죄할 거냐 무죄할 거냐. 두 번째 양형을 얼마 정할 거냐예요. 근데 선거사법은 한 번 더 하나 판단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당선을 유지할 거냐, 당선 무효형이냐 무효할 아니냐. 거냐.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넘어가요. 그죠. 그럼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1심 주저앉았죠. 법원은. 근데 주저앉았는데 처음부터 뭐 1년 만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욕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질질 6년을 끌었어요. 6년을 끄는 거죠. 그럼 막 4선 5선 되고 막 그 사이에 그러니까 도지사 되고. 자, 이 대검에서 수사가 끝난 이에 조치하려고 했다. 이 말은 나중에 미루다가 사람들이 거의 이 사건을 관심 없을 때까지 미루다가 그때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면 설명을 거의 다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건 그 서영교 의원을 분노하게 했던 장경태 의원을 분노하게 했던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더라거든요. 일개 수사관이 관봉권을 볼 일은 별로 없어요. 허구한 날 관봉권을 폐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관봉권을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처음 해봤을 거예요. 네. 근데 왜 남들 다 폐기해라는 흔한 워딩을 쓰지? 위에 검사가 그렇게 말했나? 그 부분이 위에 부장이 정말 그렇게 애매해요. 말했나? 예. 아니 왜냐면 이럴수록 그러니까 꼬붕들은 오야붕의 말을 진리인 척 기억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부장 검사가 와서 야 남들 다 그렇게 해, 걱정하지 마 라고 몇 번을 집어넣어 주지 않은 이상 이 말이 당황스러운 타이밍에 본능적으로 손글씨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구가 저는 사실상 자기가 폐기했음을 자백하는 문구로 봤거든요. 저도 그건 맞게 봤어요. 예. 근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폐기한 건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남경민 수사관이 약간 고참인 것처럼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둘이 상의를 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뭐 과장이나 사무과장 혹은 검사장 이쪽 라인에서 그거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그냥 없애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은 위에서 부장이나 예. 양반이 검사가 야, 그거 원래 없애는 거야. 라는 이상한 되도 않는 말을 해서 안심시킨 다음에 없애게 했거나 아니면 아까 추측해 주셨던 다른 사례처럼 수사관 선에서 실수로 이걸 뜯었다가 네. 보고 마음에 든 부장과 검사가 괜찮아.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돌아다니는 관봉권이 있는데 원래 다 그렇게 한대. 쓰려면 뜯어야지. 이러면서 설득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검이 그때 왜 4월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지 않았는가. 왜 그때 뭉개고 결국 언론 보도 나오고 나서야 네. 감찰이 시작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수사이고 아마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문제.
미증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특검에서는 요거랑 쿠팡이랑 같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건데 네. 수사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건 다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아 맞다.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두 개의 특검 쿠팡 봐주기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검찰이 평상시에 얼마나 부패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수사잖아요. 그렇죠. 그 둘 다 어려운 점은 근데 뭐 증언에 너무 많이 그래도 어떻게 네. 보면 아까 말한 관봉권의 그 모양만 보면 절대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뭐 그 허위 진술 이런 거는 다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감찰 무마라든지 보고 누락 같은 것들은 분명히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저 1분만 더 써주세요. 감치 선고된 사람이 석방될 수 있다는 힌트를 내주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붙잡혀가도 민번만 안 부르면 살 수 있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구치소가 너무 몸을 사린 거예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네. 그 이하상 변호사가 왔어요. 예. 이하상 변호사처럼 생겼어요. 예. 이하상 변호사세요? 물어보면 네. 아닌데요라고 하지 않아요. 아닌데 왜 했을 거야 아마. 나 이하상 아님. 그러면 서울구치소장은 네. 딱 봐도 아니군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름도 말 안 하고 소속도 말 안 하고 주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말 안 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그 결정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표시를 해서 이름이 알고 있으면 이름 쓰고 주민번호는 모르고 그 다음에 주소도 모르면 그 나머지 뭐 용모라든지 뭐 갸름하고 키가 몇 cm 정도 되고 뭐 안경을 썼다 안 썼다 뭐 이런 뭐 통통하고 뭐 네. 이런 걸 쭉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특정을 해서 보내는데 네.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 감치 결정문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네. 그게 맞다면 네. 그냥 누우면 되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아니 이런 식으로라면 뭐 윤석열 사형 집행을 100년간 미루면서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 구치소에 감치 시설 따로 있다면서 감치 전용. 네, 뭐 있어요. 네, 거기 넣기 전에는 뭐 지문을 확인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구치소장이 너무 몸을 사렸다. 왜냐하면 넣었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 감치 결정문이 그 사람이니까. 아니 너무 윤석열 편의를 봐주길래 서울구치소장 지금 한번 바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도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조금 뭐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고 뭐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마 또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진건 판사의 그 재판 진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약간 위로도 없고 이것이 판사고 하는데 또 하나 좀 제가 꼭 짚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그분이 개인적인 성향으로 뭐 이렇게 결단력 있고 뭐 강하고 이런 것만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나게 공부한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두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다 숙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진행은 안 된다. 못합니다. 감치 판사들 있는 중에 감치 일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선서 과태료 부과는 가끔 하지만 선서 거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 많아요. 그리고 선서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일도 드물겠죠, 판사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판사는 왠지 머릿속에 모든 법전이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상민이 온다 내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관련 법을 찾아보죠. 김영현인데 오늘 들어오려고 되어 있지 않은 변호인이 들어올 수 있다. 와서 지기현 재판부 25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애티튜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때 어떻게 정숙시키지? 관련 법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미 딱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
그 다음에 형사 고발까지 이미 머릿속에서 다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 보면 프로토콜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그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근데 보니까 이런 프로토콜이 음. 일반적인 판사들은 몰라요. 감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네. 한 다음에 3번, 4번을 더 말해요. 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면 감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용 판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는 엄청나게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향이 그렇게 해서 막 지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다 확인해보고 절차 다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 모든 게 숙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알아봐 줬도 좋다. 그러니까요. 이 로스쿨 젊은이들이 보고 귀감이 될 만한 상황이긴 맞아요. 네. 이것도 길게 얘기해 볼 걸. 시간 나갔습니다. 예, 박판규 변호사와 함께 추리와 산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